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을 끊고 4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상승폭이 아주 적습니다. 다우가 0.59% 상승하고 S&P 500이 0.48% 상승 3,965, 아직 4천 전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정말 미미하게 0.0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적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나 하락하다가 또 1% 상승하고 오늘은 0.18% 상승했습니다. 4대 지수가 모두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일주일간으로 보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0.7,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의 방향이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이 기대 때문에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요즘에 연준 이 당국자들이, 간부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매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제임스 플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고점을 5에서 7%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이어서 또 오늘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이 또 주목받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총재도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고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라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연은 간부들의 이 발언들이 모두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증시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장중에 미국 국채금리가 요즘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 7%까지 가능하다는 메시지 시장에 던졌죠. 블라드 총재가. 이것은 이 증시의 랠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 연방준비은행 쪽에서는 자꾸 이 시장이 랠리가 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시장이 금리가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믿을수록 시장 랠리는 억제가 될 거 아닙니까? 또 투자 심리는 또 냉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를 덜 올리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는 이 증시 자꾸 오르는 거를 원치를 않죠. 그러니까 증시가 좋은 조건이 있어서 오르려고 그러다 보면 이 연연의 간부들이 매파 발언을 하면서 자꾸 누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파월 총재의 이 발언이 강경해지기 시작한 게 언젠가면 지난 여름에 6월 중순부터 랠리가 있었죠. 2달 동안의 상승. 6월 중순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6월 16일에 S&P 500이 3666, 그죠? 항상 제가 3666, 그래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직후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강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이 또 콜린스 총재가 0.7% 이 포인트 금리 인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충분히 타이트한지를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2월 다음 달 15일이죠. 0.75% 금리 인상 가능성 완전히 배제해서는 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블라드 총재 또 오늘 콜린스 총재 이 발언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이 24%가량으로 올랐어요. 전날에는 1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파 발언을 할 때마다 0.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0.75%를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종목들 보면 얼마 전에 아마존이 1조 달러 시가총액 무너졌었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9,620억 달러예요. 근데 이걸 환산을 해보면 약 1,300조. 테슬라도 시총 6천억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680억 달러, 약 740조.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삼성전자, 세계적인 삼성전자가 현재 약 370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딱 2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370조, 테슬라 시가총액 740조.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회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전기차 성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딱 2배예요. 즉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X 3만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에 1.6% 하락했습니다. $180 마감했어요.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지금 테슬라 주가 최저치를 경신 중입니다. 반도체주도 약세를 좀 지속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세였지만 엔비디아 1.7% 하락, 또 마이크론도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들도 보면 대형주들 애플이 0.38% 상승했어요. $151 마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미국 테크 탑10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이 중국 법인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16,000대의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1분기에는 생산량이 인도량보다 적어서 재고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재고 증가라는 이 겪어본 적이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질주하던 테슬라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매출 30%를 의지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 수요 둔화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시 봉쇄가 문제예요. 중국은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도시 봉쇄가 우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 2주간에 7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이 경쟁력이 높아져요. 시장 점유율이 점점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월가에서는 5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원을 주고 인수한 트위터, 거기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까 테슬라 경영에 일론 머스크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테슬라의 위기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폐쇄에도 6월까지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BYD와 1위를 주고받았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밀렸어요. BYD에 완전히 1위를 내줬습니다. 앞으로는 BYD가 계속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달러. 요즘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107선에 가까워졌습니다. 11월 10일 그러면 약 9일 전 그때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꼭 중국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이듯이 중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이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확진자 수가 최근 2주간에 7배 가까이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 몰라도 현재 딱 한 종목,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 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다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거기 외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면이나 매출면에 보면 월등히 중국이 1등이기 때문에 딱 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문제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이 국가주석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방역이 완화되는 기류가 감지됐었지만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면서 방역 조치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 방역 규제 강화 우려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 쌀원유 WTI 가격이 전장보다 약 2% 가까이 하락을 해서 지금 배럴당 80.0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80달러까지도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비록 조금이지만 모든 지수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